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LA 이민자 단속을 촉발한 백악관 시위 명령,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밤 끝나지 않을 수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충격적인 이민 단속 기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최근의 연방 이민 단속은 단순한 정책 실행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백악관 내부의 강경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즉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약속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그 이면에는 강한 이미지 연출과 정치적 퍼포먼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백악관의 핵심 보좌관이자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인 스티븐 밀러는 워싱턴에 있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본부를 방문해 요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라. 이 발언은 실질적인 명단이나 수사 기반 없이 길거리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였던 겁니다. 밀러는 이민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잘 알려진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같은 장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심지어 자신이 거리로 나가도 30명은 바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시에 따라 연방 요원들은 로스앤젤레스의 라틴계 밀집 지역에 위치한 홈디포에서 실제 단속을 벌였고, 이는 곧 전역적인 시위로 번졌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항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 섬광탄까지 사용했으며 이에 맞서 시위대는 경찰차를 향해 잔해와 폭죽을 던졌습니다. 상황은 월요일까지 이어졌고 연방정부는 급기야 해병대원까지 투입해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주 방위군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방 건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행정부 시절보다 체포 속도는 빨라졌지만 추방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RC 내부에서는 매일 할당량을 정하고 연방수사국이나 기타 기관까지 동원해 체포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요원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복면을 쓴 채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체포 대상자가 아닌 사람까지도 구금하거나 시민권자마저 실수로 체포한 뒤 나중에야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플로리다에서 전과가 없는 아버지를 체포하기 위해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집을 둘러싼 장면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순히 요원들의 정체를 알리는 전단지를 돌린 사람의 가족을 찾아 군용 차량을 동원해 출동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언론을 통해 이러한 체포 장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된 이민자들의 사진을 마치 범죄자 잡았다는 식으로 게시하거나 차량 유리를 깨고 체포한 장면을 SNS에 올리는 등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법원이 있는 장소, 즉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이민 심리 현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에 나타난 이민자들을 사복요원이 곧장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막거나 병원에서 산모를 체포하는 등의 비인도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러시아 출신의 한 남성이 IC 사무소에서 구타를 당하고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폭력을 겪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는 러시아에서의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에서조차 똑같은 공포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실제 단속보다도 보여주기식 정치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추방 성과를 부각시키려 하지만 정작 단속 방식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이민자들이 추방이 두려워 자녀의 등교를 중단하거나 병원 방문조차 꺼리는 등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단속은 행정부가 목표한 체포 수치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내 이민자 사회 전체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이 협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런던에 모였습니다. 양국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두 강대국이자 수년간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여온 당사자들이죠. 이번 협상은 특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수입,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협상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바로 오늘 끝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밤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다면 내일 다시 오겠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말 속엔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조로워 보이지만 실제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입니다. 현재 약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무려 145%까지 부과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관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희토류 광물 통제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첨단 기술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자원을 무기처럼 사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수출 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특정 기술을 통제하며 자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하셋 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모두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세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렸고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미국 수출도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협상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즉 인플레이션 수치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최근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둘째, 실제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 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공급망과 기술 경쟁,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그리고 그 합의가 시장과 국민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전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